들어가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.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의 핵심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다. 그, 그런 능력은 싱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, 공감 능력은 나를 넘어 너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, 이게 할 수 있다,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 불꽃은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싱크를 하거나 기존에 없던 것을 싱크할 때 타오를 수 있다.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기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, 그것은 사랑을 깨닫기 위한 생각,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생각,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, 그렇다 바로 띵크다. 이렇게 그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당신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,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.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공지능의 학습, 즉 딥러닝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. 그리고 이 두 능력을 가지려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생각이란 무엇인지, 그리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위대한 생각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. 그 생각은 문명적 의미의 띵크다. 여기서 이제 그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비유가 나와 있더라고요. IBM의 전신이었던 CTR의 소유주가 된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, 이분이 엄청 그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회사의 성과도 만들어내고 그랬던 분인데, 회사에서 잘리고 또 책임을 져서 감옥에 가게 되고,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는 부채 덩어리였던 CTR이라는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여기에 CEO로 임하고 싶다. 그렇게 해서 그 적자 덩어리였던 회사를 몇 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시키고,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. 우리는 뭐 앞으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싱크할 것이고, 싱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. 또한 싱크를 통해서 전 국민의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 CTR을 이제 IBM으로 회사명도 바꾸고, 그러면서 전 세계의 그런 정말 탁월한 기업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 IBM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고민을 하던 끝에, 그 빌 게이츠는 그 회사에 띵크 위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주 내지는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을 가짐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고, 이것을 바라보던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그 think different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, 그동안에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까지는 갔는데 이게 어떤 예술적인 경지에 좀 이르러야 되겠다. 그리고 어떤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통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 있는, 맥킨토시에서 비롯해서 스마트폰까지 이어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됐다.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.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스티브 잡스를 모방해 가지고 뭐 싱크빅이네 뭐 엄청 그런 띵크 열풍이 불었었는데, 너무 얕게 그런 애플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내고 돈 버는 것에만, 그런 것에만 접근하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, 진실한 인문학적 사색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좀 발생되었으면 좋겠다. 이제 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표명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네,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. 책을 읽어보셔서 이제 알겠지만, 우리 영어 think의 어원이 이제 수메르어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그다음에 그리스어, 그다음에 뭐 라틴어 이렇게 내려오는데, 라틴어를 이제 코기토라고 하더라고요. 그 이전에 라틴어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에서 토케오라는 그런
이게 이제 싱크라는 뜻인데 그 명사형이 독사라고 그래요. 그 뱀을 말하는 독사가 아니라 그 생각을 말하는 뜻인가 봐요.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반대의 개념을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영원히 하는 진짜 생각이란 무엇일까? 그것은 절대 변하는 일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를 인식하는 행위다. 그들의 행위를 일러서 이제 노에시스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 철학자들의 이제 근간이 됐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명을 건설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한 노에시스 사상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을 건설하는 토대가 됐다. 그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. 다음 넘겨주세요. 이제 그 띵크 그 노에시스와 코기트를 뒤를 해서 현대 미국의 문명을 만들었던 것을 예를 들면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현대 미국 문명은 인류의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됐죠. 지금은 뭐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세계 인류 역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으니까. 또 앞으로도 어떤 인류의 문명을 이 컴퓨터 또 특별히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지 않을까.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세 가지의 띵크를 예를 들어놨는 것은 성경의 바탕을 둔 프로테스탄티즘, 그 청교도 정신, 그 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에 탄생한 프론티어 스피릿, 개척 정신,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프래그머티즘, 실용주의, 특히 그 실용주의가 이제 데카르트에 의해서 비롯됐잖아요. 그래서 현재의 모든 이런 경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상의 개념 밑에는 데카르트가 있다. 그런 얘기를 또 일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은 이미 오래전 시작된 미래이자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미래다. 레즈 커즈와일은 구글의 창업자죠. 그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즈 커즈와일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구글의 창업자인데 이 레즈 커즈와일이 구글의 인공지능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2029년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탄생을 하게 되고 2045년에는 이제 그 2045년을 특이점 싱귤레리티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수 있다. 근데 이런 인공지능의 기반에는 인문학이 있고 그 인공지능의 뿌리이자 줄기이자 꽃이다. 그러면서 그 수학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를 해놨었습니다. 컴퓨터는 과학, 공학, 기술이기 이전의 인문학이다. 그것도 주역의 이진법을 재발견한 라이프니치라는 독일의 학자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수학, 과학, 공학, 기술과 치열하게 결합하면서 새로운 인류 문명으로 거듭난 실용 인문학이다. 즉 컴퓨터의 인문학은 문명적 의미의 think 그 자체다.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. 그래야 미국의 컴퓨터 영웅들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미래 문명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. 네, 여기까지였던 것 같은데요. 맞죠? 네, 이렇게 해서 1장은 좀 마무리를 하고